불기소, 무혐의, 기소중지 빼면 돼. 자, 가겠습니다. 자, 장사법.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서 이거 묘지는 재단 법인이 한정되죠. 그러면 자연장지는요? 재단 법인, 공공법인, 종교법인까지 하셨죠? 세 개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그랬으니까 봐봐요. 가족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리고 개인은 사후 신고인데 그 외에는 신고죠. 그러니까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에 조성하려는 자예요. 조성하려는 자는 아셨죠? 예,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30일이니 이거 사후 신고죠. 그래서 조성하려는 자입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공설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몇 년? 30년. 30년 이래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만다 철거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 지문 봤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을 건데 시장 등 허가를 받아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그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임목벌채 등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간주되지 어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묘지를 제외한 공설 사설 묘지의 1기당 면적은요 10제곱미터 이하,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등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간만에 일단은 외국인 개념을 기억해야 되고 부동산 등 이게 이것도 외국인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취득 특례 규정이죠. 그럼 외국인 그럴 때 두 가지는 기억하시죠? 영주권자랑 내국법인. 영주권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내국법인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2분의 1 이상이. 그리고 부동산 등이라고 하지만 취득의 경우가 신고를 요하는 경우와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등의 개념이 다르죠. 신고의 대상은 뭘까요? 부동산, 그죠? 부동산 등입니다. 등이고 허가의 대상은요? 토지로 한정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취득이라 할 때 취득은 대상 권리가 소유권, 그러니까 취득 양도 아니죠. 취득의 경우에 그리고 대상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거 돼 안 돼? 없어요. 그리고 신고의 경우는 케이스 3개죠. 계약과 계약 외 원인 계속 보유까지 해가지고 3개인데 이 경우에 계약서는 첨부 서면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대장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계약은 이제 기산점이 계약 체결을 붙이죠.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리고 계약 외에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등 취득일부터 6월이죠.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계속 보유는 국적 변경일이죠. 국적이 된 날부터 변경된 날부터 국적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첨부 서면이 아닐 거고 그다음에 근데 계약의 경우에는 정여계약 있죠. 정여계약의 경우에만 정여계약서가 첨부 서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가의 경우다 그럴 때는 이거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이고 그리고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허가 해야 됩니다. 기속행위입니다. 하고 안 하고 아니고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구역이 딱 제한되어 있죠. 야문 생굴 해가지고 요 4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며칠 이내 처리할까요?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때 계약서를 첨부합니까? 당사자 간 합의서죠. 당사자 간 합의서가 첨부 서면이다. 그리고 이 신고 허가 관청 있죠. 신고 관청은 허가 신고 사항을 언제 매 분기 종료일부터 몇 월? 1월이죠. 그죠? 1월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어쩌라고? 통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다시 몇 월? 1월이죠. 1월 이내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나오는 내용만 실수 안 하면 되죠. 이건 또. 자, 일단은 1번. 군사 목적상 필요한 섬지역이 있죠. 섬지역에서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뭘까요? 허가사항입니다. 군사기지 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섬까지. 그 다음에 2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부터 6월 60일이죠. 시도지사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국장에게 아니고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입니다. 매 분기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이건 신고관청이죠. 그 다음에 정여계약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 신고서에 정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맞죠? 5번 법인 합병은 계약 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소,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 합병 5개. 그 5가지 경우에는 계약 외 원인이죠. 그러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100과죠. 300가 아니고 100과. 그 다음에 31번 가겠습니다. 배당 순위. 자, 항상 배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몇 개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일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다. 그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대항요건 구비 시한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대항요건을 언제까지 갖춰야 되죠? 대항요건 구비 시한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입니까? 전입니까? 전입니다. 이전 아닙니다. 그날이 아니고요. 그 전날이에요. 그 전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유치권 점유 개시입니다. 유치권 점유 개시 시기가 언제 이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개시해야 인정받죠. 그리고 자동 배당입니다. 배당을 요구할 때 자동 배당의 대상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부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아셨죠? 하여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자동 배당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당 요구 그럼 기억나는 거 두 개만 해봐요. 네, 주민법 상위법상에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자는 아셨죠? 배당을 요구해야만 배당받고. 하셨죠?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어?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자동 배당, 그다음 배당료, 그리고 배당을 한다. 배당할 때 순서 아시죠? 0순위, 1순위, 2순위, 그리고 맨 마지막 7순위, 6순위 해가지고 두 개 나머지 사이에 집어넣으라 했죠. 첫 번째 일단 비용을 했습니다. 경매 집행 비용,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하는 거. 그 다음에 1순위가 뭘까요? 예, 최로 되는 거. 최우선 변제권, 즉 소액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최종 3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 보상금까지 맞죠? 까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를 우리가 당해세 그러죠? 3개.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디로 갈까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 배당 순서는요. 일반 채권입니다. 근데 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대항 요건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는요. 가운데 아셨죠? 그리고 일반 채권 위에가 해당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죠 건보 같은 각종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질문은 이 문제도 전에 한번 봤어요. 순서도 똑같아. 내용은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위에 3개 밑에 2개 해가지고 답은 몇 번? 2번이죠. 그다음에 32번 가겠습니다. 농지. 일단은 농지의 개념이 중요하죠. 농지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겠죠. 공부관 지목, 그죠? 법적 지목 이하 불문하고 실제 맞죠? 토지 현상이 뭐냐 이런 건데, 그리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라면 실제 현재 농지학 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답 가수원 외 지목이라면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최소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지목이 임야라면 형질 변경을 거치고, 그죠? 거치고 농작 경영에 이용될 때. 자, 그래서 일본의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맞죠?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닦은 2건대입니다. 자, 1000제곱미터 미만의 책 가지고 세대 구성은 1인당 전부니까 틀린 게 없죠. 그 다음에 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이거 보셨죠? 그리고 4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는 자. 우리가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 상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비농업인에 관한 경우가 3가지거든요.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자경, 8년 자경 후 이농 3가지. 주말 체험 이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상속이나 8년 자경 후 이농은 1만 제곱미터까지죠. 문제는 4번에 농업 경영하는 자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면 1만 제곱미터까지인데, 그죠? 이건 제한 받을까 안 받을까? 제한 받지 않습니다. 5번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언제 제출할까요? 매각기일에,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결정기일까지, 그죠?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맞죠? 그리고 농지 그러면 대표 숫자는요 3. 주임표 갑니다. 자,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인을 받음으로써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 일자와 최우선 변제권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최우선 변제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인 게 뭐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고. 그러니까 바로 틀렸죠. 그 다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그럴 때 우리가 임차보증금, 판결문, 집행권은 무슨 경매? 강제경매입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시에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커다시고 이게 뭐였죠? 주택인도입니다. 주택인도를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그죠? 3번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건조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건조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즉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4번째, 임차인 갑이 임의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병회사에 건조장 설정 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갑은 주임법상 지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원래 주택임대차 계약은 임대인하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인 또는 임대 권한 적법한 임대 권한 있는 자하고 계약하거든요. 근데 적법한 임대 권한 있는 자의 범주에 최고가 매수 신고는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어떤 걸려 있어야 되겠죠. 전혀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되었을 뿐이고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대금 완납 시 이야기죠. 5번 주택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공이죠. 근데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그럼 뭐가 따라올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고요. 지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돼? 임대인 동의를 얻으라는 말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그럴 때 이때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등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도 정보 제공의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34번 상가임대차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횟수 방해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죠? 그리고 권리금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합의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맞죠? 보상 앞에 합의한 나오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커다시고 그러면 뒤에 표준권리금 계약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나왔으면요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권장할 수 있다에 체크하시고, 네 번째, 임차보증금이 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없고 있고 계약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맞잖아요. 3기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임대인 그 초과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5개 봐요. 대항력, 권리금, 차임연체 해지, 갱신요건, 표준계약서. 아셨죠? 5개. 그리고 묵시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갱신이 초과돼서 인정될 때 그때 차임 증액의 제한을 받을까 안 받을까? 즉 10억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셨죠? 체결한 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10년을 주장할 수 있죠. 이때 차임 증액의 제한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차임 증액 제한 안 받습니다. 아셨죠? 10억에 10억. 그러니까 초과했을 때 갱신, 즉 10년을 인정해야 돼요. 10년을 인정하는데 10년을 인정해 주지만 차임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정액 제한을 안 받아요. 이해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대신에 턱없는 금액은 아니죠. 주변 상가 차임 등을 고려하여라 되어 있거든요. 계약 갱신 특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규정은 적용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다음은 개공의 매수신청 대리.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안 기억할 게 3개 있었죠. 이건 뭐야? 우차입보에 합니다. 우차입보 딱 적어놓고 이유취정분, 그 다음에 취재정표 몇 개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건 우차입보입니다. 보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컷하시고, 자,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정 후 등록입니까? 등록 후 보정입니까?
보정 후 등록이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이죠. 그리고 어디 줄 걸까요? 대부분 규칙에 줄 거고, 그래서 보증 금액이 2배입니다. 세 번째, 개공은 예규에 정한 범위 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위임계약 시 위임계약 전에 그죠? 전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는데 그 보수와 실비죠. 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고, 보수는 상담, 권리 분석 있죠. 권리 분석의 경우에는 얼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일괄 경매와 개별매가 다릅니다. 일괄 경매는 몇 개 기본? 3개가 기본. 초과할 때마다 5만 원씩 올라가죠. 개별매가군요. 그냥 기본 5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한 부동산당 5만 원씩 늘어가요. 이해하겠죠? 50만 원 상담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있죠. 매수 신고인으로 확정되면요. 이건 감정가의 1%, 그죠? 감정가의 1% 또는 뭡니까? 또는 최저 매각가입니다. 최저 매각가의 얼마? 1.5% 중에서 그죠? 협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자가 못 되면 이거 똑같죠?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 실비는 얼마요? 30만 원이죠. 30만 원이고, 이거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교통비, 출장비를 말합니다. 근거리 출장비, 교통비는 통상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영수증 작성 교부할까요? 영수증 작성 교부입니다. 작성해서 교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대부분 그 예규에는 그게 없어요. 보존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사건 카드 비치할 때 그때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존하거든요. 결국은 5년간 보존한다 봐야 돼. 어쨌든 규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수증이 공유사법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짚어서,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자, 감정가 1% 또는 매각가 아니죠. 최저 매각가의 1.5% 중에서 합의 결정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법원장은 자, 등록 당시에 줄을 거세요. 기준 미달이나 결격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죠? 하여야 한답니다. 등록 당시와 등록 후는 구분해야 됩니다. 등록 당시, 등록 후. 그 다음에 5번에 뭐 어디다 할까요? 취재정표죠.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정하고, 그 다음에 표시한다. 맞죠? 취재정표. 그 다음에 갑니다. 36번. 부동산 전자거래계약 시스템은 사업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 전자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맞죠?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 규정을 위반한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그죠? 3번 개공이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려면 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사항입니다. 네 번째, 개공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그죠? 5번, 개공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뭐 빠졌죠? 이 법 및, 저 넣으세요. 이 법, 저 법입니다. 어이없이 틀리면 안 됩니다. 예의하시면 안 되고, 실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거 예외가 어디 있다고? 이 법, 저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국회정원법, 신문 경우 말고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예외를 두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상의 예외가 뭘까요?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고지 의무하고 비밀 준수가 경합하게 되면 뭐가 우선한다고?
확인 설명 의무, 고지 의무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시죠. 무슨 사내? 표문산에 등반할 때 개 이 손을 잡아요. 그랬죠? 개 이 손을 잡아요. 휴까지. 지금 표시하고 문자 있죠? 요건 주어가 개공일 때입니다. 만약에 개공이 아니라면요 1대1입니다. 유사명칭으로 하겠죠. 그죠? 그리고 문자 관련 위반은 몇 개 있어요? 3개. 사무소 명칭 또 5개 광고물 부치상 개공까지 등록증 반납을 할 요거 얼마요? 50만 원. 게시의무 등자 보보 있죠? 소공의 자격증 사업은 누가 걸어요? 소공의 자격증은 누가 걸죠? 개공이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즉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아요? 개공이 얼마? 30만 원.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이건 뭐죠? 미설명, 미교훈, 무보정, 상치. 그리고 이게 손 아셨죠? 중개가 완성됐을 때,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등등 미설명 미교부입니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내용의 사유서를 아시죠?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잘 안 봤던 지문도 놓으면 거짓으로 그런 경우 있었나? 그러면 안 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거나 자격증을 제출해서 반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셨죠?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를 어떻게 하다고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휴업폐업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얼마? 20만 원 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사무소 명칭 해가지고 이거 얼마요? 50만 원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시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얼마? 30만 원. 디귿 휴 동그라미 하시고 20만 원. 리얼에 이 동그라미 하시고 30만 원. 등반의 동그라미 얼마? 50만 원 하겠습니까? 38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한 일부 지역인 경우에 컷 하시고 이거 본 기억나죠? 쭉 껐죠? 마지막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끄면 되죠? 두 번째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이거 재지정이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그죠?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까?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라고 가로 안에 넣어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떻게 하라?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리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언제?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케 하여야 한다까지 이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국장 시도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등록. 자, 옳은 것은 1번은 맞아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인의 주소지가 나립니까? 사무소가 나립니까? 사무소가 나리고 자치구의 하남입니까? 명칭상구입니까? 명칭상의 구를 말합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근데 공인중개사를 할 때는 소공 포함 제외. 세 번째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를 포함한 제외한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네 번째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결격 사유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맞죠? 5번. 40번 갑니다. 자, 틀린 것은 토지거래 허가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죽었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두 번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그 어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자체가 어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80km, 30km, 30km입니다. 토지 수용 등 있죠. 그런 경우하고 다릅니다.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게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해 줘야 되는 요건이 있었죠. 허가 기준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실수요 수행에 해당되는 경우죠. 예,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계획, 세 번째가 면적의 적합성, 네 번째가 생태계 보존 및 건전한 주민 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생태계하고 주민생활 환경, 요 핵심되는 단어까지 아셨죠? 이 경우에는 허가해 주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1월이죠. 그러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는 언제?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리고 매수가는 뭐죠? 공시지가 기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줄것죠.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 됐죠? 선매는 15일 아니면 1월. 그리고 선매가는요 감정가 기준이다 하는 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기본 요건이 신분의 성이거든요. 4가지. 그 4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은 신이 중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본인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모의고사를 쳤다 해서 제가 혹시 궁금한 게 한번 문제를 봐드릴까 해서 받았더니 몇 개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22번의 문제였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거였어요. 일단 1번 질문 나름 문제 보고 우리가 폐업전 위반에 대해서는 승계할 수 있죠. 그 중에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요. 업무 정지를 할 수 없다요. 네. 이런 질문은 몰라서가 아니고 실수지.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딱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질문이. 개공 등 행정처분 청문 이렇게 되면 지금 다 틀렸죠. 일단은 행정처분 대상에 개공 등이 되지 않습니다. 왜? 등이 아니라 소공이 나와야 되고, 그죠?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청문의 대상은 행정처분입니까? 행정처분 중에 취소입니까? 취소 처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점.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거. 그죠? 요 일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얘기할 거냐, 취소 아니면 정지로 나눌 거냐, 그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에서, 그죠? 우리가 3년이 경과된 때 할 수 없다라는 건 등록 취소죠. 폐업기간 재등록해가지고 폐업,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기간이 3년이 경과된 때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 맞죠? 그런데 등록 취소는 3년, 업무정지는 몇 년?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집니다. 왜 1년이냐? 실제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처분받은 날부터 처분받은 날부터 몇 년이죠? 1년간 누적 성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처분받아도 그죠? 1년 지나면 끝나니까 폐업 재등록 개공이나 폐업을 한 경우라면 얼마만 지나면 1년이 경과되면,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숫자가 2개 나옵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럼 몇 년? 3년. 그죠? 폐업전 위반으로 혹은 재등록 개공이 그러면요 1년.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꼽아놨던데 이걸 왜 꼽아놨을까? 자, 요거 22번 문제 그러니까 1번에 딱 올려놨으니까 실수 안 하면 맞췄을 거라 봅니다. 실수였겠죠. 27번 갑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매수 신청 등록에 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지문은 법인이, 그죠? 법인인 개공이 보정을 설정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2억을 더 하겠죠. 그리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라면 1억을 더 추가하겠죠. 그 내용이었고, 이번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자, 지방법원장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의 처리가 7일이었죠. 여기는 14일이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지문이 뭐냐면,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경우가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이 있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요일표 있죠. 그 다음에 보정 정서까지 게시합니다.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자격증을 갖다가 게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실무교육은 법인이 누가 받을까요? 대표만 받습니다. 사원이나 임원은 그래가지고 틀렸어요. 그리고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보정 후 등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시겠죠? 그러네. 시점이 틀렸네.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1번 했어. 너무 열심히 했어. 근데 만일에 있잖아요. 이거 물론 이게 복수 정답이 되는데, 근데 4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이건 시점은 이게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고 시점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정을 설정하는데 포인트를 둬버리면 아셨죠? 일단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려는 이 개공원 있잖아요. 금액이 이게 보정이 2억이고 1억이고 지금 이게 포인트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4번은 명확해요. 대표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대표라고. 하여튼 그 지문에서 그러니까 혹시 있잖아요. 진짜로 이거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옳거나 가장 옳지 않은 지문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건 확실한 게 있어요. 숫자가 틀린 거는 이론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 답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아셨죠? 한 번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30번 30번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저당권이다 그랬는데
건전한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 경매 처분되면 선순위 가압류는 후순위 담보권과 동순위죠. 동순위입니다. 건전하게 설정됐을 때는 어디까지만 확인하죠? 채권 최고액은 현재의 채무액과 일치하는 건 아니죠. 건전항은 계속적 거래이기 때문에 잔존 채무액 0이라도 건전항은 존재하죠. 건전항이 설정된 경우에 개공은 현재 채무액을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등기상 증명서에 저당권이 기재된 경우에 개공은 피담보 채권만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와 변제기 등의 탐문 등을 채권자 변제기 이거 나오죠. 피담보 채권 실제 피담보 채권 그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이야기했죠. 얼마까지라고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와 변제기 등 탐문 채권자 변제기도 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건전항에서 건전항이 설정된 경우에 현재의 채무액까지 조사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까지. 이 지문도 예전에 한번 이제 일상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갖다가 꼽아서 나올 정도는 아닌데 일단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34번 보십시오.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것도 일단 비주거용 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제가 용도를 확인해냈죠.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를 따져보시고 2번 주거용 건물에 표시해보면 내진 설계라든지 적용 여부 그 다음에 내진 능력 같은 경우가 들어가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와 위반 내부 들어갑니다. 표시사항에. 근데 이거 이제 언급될 때 고려할 정도면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있죠. 그거 꼭 좀 확인하시고 3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공 그럴 때 확인하는 방식이 몇 개 있다 그랬죠? 4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역 지구 등 제한 있잖아요.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그러면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건 부동산 종합 정보망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뭔 말 알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네 번째, 토공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내외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에는 개공이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체크를 그거는 채권이니까요. 선순위 채권이에요. 가압류 채권이잖아요. 그리고 가압류 성격이 그래요. 가압류는 선순위 채권은 그 선순위로 담보권하고 이게 물건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선순위이지만 동순위가 돼요. 이해하겠죠? 이거는 규정이고 원칙이니까 뭐.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오전만 하시죠. 2시까지. 그리고 50선인데 제가 예상하는 문제 40문제 뽑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50문제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50문제를 시험을 칠까요? 칠 시간은 쳐도 안 되겠나? 그죠? 어차피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아셨죠? 네. 그래서 40문하고 번호를 따로 드리겠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아셨죠? 간단하지만 전체를 한번 돌아본다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